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영자가 자고 있는 영철 방에 들어가서 그 침대 옆에 앉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좀 놀랐습니다. 보면은 오랫동안 사귄 부부 같아요. 하는 행동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느낌. 영철 입장에서는 영자가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게 과연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그런 상황일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영철한테는 그나마 남아있는 영숙마저 날아간 상태라서 아무도 없는 상태이긴 한데, 그 상태에서 영자가 다가온 거 그거 자체는 감사하고 그래도 다행이다 싶을 일이긴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그런 영자라서 또 아쉬운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철을 보면은 뭔가 상황 파악, 눈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영숙이 충분히 거절의 뜻을 밝혔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놓고 말로만 "나 너 싫다. 이제 그만해라." 이런 말만 안 했지 거의 그 정도로 다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철도 어느 정도는 알아듣고 이제 포기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도 자기는 영숙에 대한 호감이 더 커졌고, 그래서 계속 앞으로 더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영철이 데이트를 갔다 와서 영숙하고 데이트를 갔다 와서 이제 여자 숙소 앞에서 옥순을 만나거든요. 옥순한테 "영자 좀 불러달라." 근데 옥순이 "네 알았어요. 불러줄게요 라고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약간 스몰 토크죠. 데이트 잘 갔다 왔냐고. 그러면서 오늘 옷 이쁘다고 영철한테 옷 이쁘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영철이 또 옥순한테도 살짝 그냥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게 이따가 영자하고의 대화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보면은 그동안 여자를 만날 기회도 없었을 것 같고 본인도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안 만난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못 만난 건지 일부러 안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영자가 보면은 영철이 불러달라고 했을 때 얼굴이 막 환해지거든요. 진짜 영자가 영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도 안 옵니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영철 생각만 하다가 드디어 보고 싶은 영철을 만나니 얼마나 좋겠어요. 목소리도 여성스럽게 나긋나긋해지고 "갔다 왔냐고." 그러면서 영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영자는 알고 있죠. 영숙한테 들어서 영숙은 영철한테 일말의 관심도 없다. 존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불편해하고. 영자는 알고 있지만 굳이 그거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얘기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어봐요. 호감도가 올라갔냐고. 영철이 똑같다고, 자기 생각 그대로라고. 말은 똑같다고 했지만은 호감도가 더 올라간 거죠. 영숙에 대한. 영숙이 본인을 거절했다는 그 사실도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영자는 당황스러워하고 그 대답을 듣고 눈치도 없구나 얘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자는 항상 디폴트로 깔고 가고 있어요. 영철은 영자를 그렇다고 좋아하느냐? 아니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에 대한 그 감정이 있어 보이고 본인한테 호감이 있어 보이니까 디폴트로 깔고 가는 것 뿐이지 어떤 감정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영철이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사별인데 본인은 사별을 한 거라고. 그리고 영자가 이제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8년 됐다고. 그 8년 사이에 연애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니 영철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영자가 놀라요. 영철은 자기는 마음을 닫았다고 하고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마지막까지 자기는 의리다. 이혼을 했으면은 만났을 텐데 사별이라서 안 만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영자가 그냥 뻑이 갑니다. 영철은 자기가 새장가 가고 그러면은 별로 안 멋지지 않을까. 멋지지 않다고. 그러니까 영철이 어떤 사유로 연애를 안 한 건지, 다른 여자를 왜 안 만난 건지는 몰라요. 실제적으로는 본인 말대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별다른 생각이 없어서 연애 자체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사는 게 바빠서 여자를 그동안 만나려고는 했는데 못 만난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영자는 다른 건 모르겠고 사별을 하고 나서 그동안 여자를 만나지 않은 거, 그거 하나를 보고서 영철한테 더 빠져드는 느낌. 그 모습을 보고 호감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모습이 사람에 따라서는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것만 보고서 그 한 사람을 알아가기에는, 올인을 하기에는 너무 감성적인 측면이 크지 않나.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 감정이 이끌리는 그냥 감성적인 부분이 크지 않나.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영자는 순수하게 영철을 좋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저런 조건 따지지 않고. 왜냐? 본인이 좋아하는 외모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의 외모.
무쌍에 덩치 있고 얼굴은 모르겠고. 자, 그리고 영철은 그 뒤에 영숙한테 정리를 당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허해지겠죠. 그래서 공용거실에서 보면은 이제 영철이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그냥 그러고 있거든요. 영자는 영수 옆에서 영수랑 대화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영자도 보면은 영수한테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여요. 영철이 본인한테 말을 걸어주기를, 뭔가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영철이 나한테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영철이 약간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살짝 눈치를 보는 것도 있고, 내가 그만큼 영자에 대한 마음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영자가 약간은 신경 쓸 수 있지만은 그래서 굳이 말을 걸고 있지 않은 거죠. 영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철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영수랑 대화하는 그 모습,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 들릴 만큼. 웃는 것도 약간은 오버스럽게 웃어요. 액션도 좀 과하고, 영자가 보면은. 왜냐? 영철의 관심을 받고 싶고 영철의 시선을 끌고 싶으니까. 자, 그리고 영철은 경수를 불러서 나가요. 그 모습을 영자가 뒤를 휙 돌아보면서 지켜봅니다. 영자가 저기 앉아 있었던 거는 영철 때문인데 나가는 거죠. 영철이 영자를 불러내지 않은 거는 영수랑 옆에서 너무 잘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고, 또 내가 그 정도로 영자한테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수한테 까인 거, 그 여파가 아직까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은 영철이 방에 들어와서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진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영자가 그냥 거침없이 영철의 방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불을 제끼면서 영철을 깨우거든요. 야, 저거는 거의 부부 아닌가? 노크도 없이, 인기척도 없이 저렇게 들어와서 영철이 지금 이불을 덮고 있어서 그렇지 뭘 입고 있을지도 몰라요. 좀 생각을 별로 안 하고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영철이 나한테 말을 안 거니까 본인이 영철한테 말을 걸러 간 거죠. 대화를 하러 가는 건 좋은데 다른 남자 출연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좀 나오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고 있는 사람 옆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다 벗겨버리고 깨우는 거죠. 야,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철은 누워있고 영자는 그 영철 다리 쪽에 이불을 파묻고 들어가고 있고, 영철은 자기가 영수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 방해하기 싫어서 왔다고 하는데 반반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자가 빈틈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내가 굳이 가서 영자를 꺼내와서 대화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 정도로 마음이 크지 않은 상태고, 이제 자기는 영숙한테 정리를 당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영자가 물어봐요. 정리가 됐냐고. 영철이 그럼 정리가 됐지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영자가 아쉬운 마음 없었냐고. 왜 없겠어요. 아니, 내가 좋아하고 있는 사람,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내가 싫다는데, 내가 별로라는데 아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영철은 아쉽지 않다고 하니까 영자가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서 막 다그치거든요. 그러니까 영자가 했었던 말이 있잖아요. 자기는 따고 나면은 좀 바로 풀고 싶다, 바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날 기분 좋게 일어나고 싶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자는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거든요. 영철 마음속에 영숙이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게 완벽하게 정리가 됐는지 확인도 하고 싶고. 자, 그런데 그게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다 그 크기의 정도의 문제지, 내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내가 로또를 샀는데 번호를 5개를 맞췄어. 이제 하나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가 틀려버린 거지. 맞지 않아서 내가 1등을 놓쳐버린 거고, 그거를 안 아쉬워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괜찮아, 안 될 줄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감정을 가지고 다그치고 있으니까 그냥 아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를 닥달을 하고 있는 거죠. 영철이 저기서 그냥 아쉽다, 많이 아쉬워 라고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속마음이 어쨌든 그냥 안 아쉽다고, 정리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아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영자가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철이 또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해요. 그냥 자기는 자기 소개를 듣고 영숙이 궁금했고 그래서 거절당했다고, 아쉬울 건 없다. 아니, 저기서 아쉬운데 아쉽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아쉬워서 뭐 좋을 것도 없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옥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영자를 찾으러 갔다가 이제 옥순을 만났잖아요, 아까. 근데 바로 안 들어가고 자기한테 장난쳤던 거, 옷 잘 어울린다고 그러고 그 바지 짧은 거에 대해서도 농담을 쳤고, 바로 불러줄게요라고 안 하고 장난친 것도 너무나 씩씩하다고. 그러니까 영자는 또 씩씩해서 옥순한테 마음이 갔다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철은 지금 누구 한 사람한테 딱 꽂힌 건 아닌데 여러 사람한테 조금씩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영자만큼은 아니다,
라고 이제 립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나한테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영자는 옆에서 계속 또 비아냥거리고 뭐만 하면 고맙고 뭐만 하면 꽂히고, 그러니까 여자를 지금까지 안 만났기 때문에, 못 만났기 때문에 이제 누구라도 사실은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 와중에 더 좋은 사람이 있는 거고, 그게 영숙이었던 건데 영숙이 어렵다, 안 된다 하니까 좌절을 한 거죠. 그렇다고 영철 입장에서 나 좋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영자가 싫지는 않죠, 당연히. 내가 디폴트로 깔고 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나는 어장칠 생각도 없고 어장칠 능력도 안 되는데 어장 안으로 들어온 거고, 전혀 나쁠 게 없어요. 영철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철 말대로 고마운 상대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스스로 나한테 다가와 주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와도 그거를 이해해주고 또 내 곁으로 와주니까 고마운 존재인데, 이제 저렇게 뭔가 꼬치꼬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 그것들을 다 풀어야 되는 거고 내가 납득할 수 있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영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때 그냥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진정성도 느껴져야 되는 거고, 결정적으로 내가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하면은 싸움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거고, 아, 논리적으로 그래,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맞다 라고 해야 이제 그 상황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철도 계속해서 영자에 대해서 좋다고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영자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철한테 집착을 하는 거죠. 왜냐? 영자 좋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없거든요. 앞으로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영자 입장에서는 이미 남자 출연자들이 영숙 그리고 옥순 이쪽으로 대부분 몰린 상태고, 본인한테 다가올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영철밖에 없어요. 본인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본인한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영철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영철한테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저 집착이 더 심해질 거예요. 물론 뭐 랜덤 데이트나 다른 대화를 통해서 또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남자 출연자들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인다. 영자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또 알아가고 싶은 사람 있냐고. 영철이 없다 그러고, 영자 하나라고. 영자 하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자가 오빠도 대단해. 대단해. 약간 비아냥대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가 대단하냐? 본인한테 그렇게 플러팅을 했는데 나를 선택을 했어야지 왜 다른 여자를 선택을 했느냐, 이거죠. 데이트 가기 전에 했던 얘기를 또다시 리바이벌해서 또 하는 거예요. 왜냐, 본인은 거기에 대한 감정이 풀리지 않았거든. 내 감정은 아직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풀지 못한 상태고, 게다가 영철이 나를 불러내서 뭔가 얘기를 하지 않았고, 물론 데이트를 갔다 와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영숙한테 거절당하고 나서 본인이 영수하고 장난치고 있을 때 나를 불러냈어야 되는데 그냥 숙소에 들어가서 자버린 거 서운한 거야. 영자 입장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선택 안 했느냐. 이제 밤새 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작은 질투심, 귀여울 정도의 질투심은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도를 넘어버리면, 선을 넘으면은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미 결혼도 해봤던 사람들이고, 아, 내가 앞으로의 생활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괴롭힘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겠구나, 상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싹을 잘라버리겠죠. 게다가 아직은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물론 그 농도가 굉장히 짙기 때문에 밖에서의 이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별로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저렇게까지 한다라는 거는 진짜 시간을 같이 보냈을 때, 많이 심리적으로 더 가까워졌을 때는 저것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다. 뭐 영철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좋다고, 삐졌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고맙다고. 고맙겠어요. 그냥 나에 대해서 마음 표현해주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고 고마운 일인데, 그렇게 닥다라는 거는 사실 피곤하죠. 영철 입장에서 변명할 거리도 없고, 사실 영숙이 좋아서 선택을 한 건데 내가 선택을 한 것만 보고도 알아차려야 되는데 왜 나를 선택 안 했냐고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내가 영숙이 좋아서 선택했다 또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보면 영자가 또 어느새 침대에 들어누워 있어요. 영철 옆에 보면은 말하다가 자고 대화하다가 또 자고. 남자 입장에서는 저런 행동들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크겠죠. 아직은 서로 알아가야 되는 단계이고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신비감이 있어야 되는데 다 환상이 깨지잖아요. 그냥 내 와이프 같고 오래된 여자친구 같고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이제 크게 더 좋아질 게, 더 기대할 만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기대감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
기대감이 없는 거, 이거만큼 또 무서운 것도 없어요. 왜냐, 그게 내가 볼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최대치거든요. 맥시멈. 더 이상 더 좋아질 게 없고 궁금한 게 없다. 영자는 저게 제가 봤을 때는 플러팅일 거예요. 조금 더 친밀하게 보이고 싶고 부부처럼 느끼게 하고 싶고 오래된 여자친구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고 싶은 건데, 남자 입장에서는 저게 마이너스라는 거죠. 한 20대 초반 풋풋할 때, 그때 저렇게 진짜 여자가 졸려서 잠깐 내 옆에서 잠이 든다, 설레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영자가 대화를 마치고 이제 여자 숙소로 돌아갑니다. 근데 영철이 안 데려다 줘요. 영자가 괜찮다고 했지만 당연히 괜찮다고 하겠죠, 대부분. 그래도 영철이 마음이 있었다면, 영자에 대한 마음이 있고 내가 큰 호감을 가지고 있다, 저 반바지 차림으로라도 데려다 줄 겁니다. 위에 패딩 하나 걸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냥 문 앞까지만 바래다 주고 빠이빠이 했다라는 거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죠. 아, 데려다 줘야 되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몸은 귀찮고 춥고,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작기 때문에, 뭐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작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귀찮음을 이겨내가면서 바래다 줄 마음까지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자, 이제 앞으로의 관계가 더 중요해질 텐데, 랜덤 데이트. 사실 남자가 선택하는 데이트든 여자가 선택하는 데이트든 둘 중 하나였다면은 분명히 둘이 서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랜덤 데이트, 이제 둘이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가능성이 더 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영자는 영철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영철이 영자한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호감을 못 느끼고 있다. 약간 의무감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규율, 도덕, 따라야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규칙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본인은 더 이상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영철의 마음이 열릴까, 오픈될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 남자들 알잖아요. 처음에 별로 상대방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열린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왜냐, 일단 내가 영자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내 스타일이 아닌 외모를 가진 여자를 내가 좋아하지 않다가 나중에 좋아하게 된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